지금 저희 방에 이제 몇 분이 제가 이제 줌 미팅을 하기 전에 패스트포워드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아이를 진행하고 있는 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유리가 잘 하다가 며칠 독감으로 며칠 쉬고 있고 또 임치원 씨 댁에서 이제 아이 5학년인데 챕터북 읽고 있는 아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어제까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초반에는 그 데이터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지? 이 지점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걸 내가 직관적으로 점이 몇 개 찍혀져 있지 않을 때는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게 40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아이가 무엇을 못했는지 어디가 안 되는지, 어떤 구간에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데이터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원석이하고 제가 먼저 같은 구간에서 세션을 시작을 했고 일단 제게 먼저 끝났어요. 파운데이션 1단계가 끝나서 제가 어제부터 파운데이션 2단계로 넘어갔고 이제 원석이가 이제 남아있는 구간이 지나가야 2단계로 넘어오게 될 건데요.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는 건 초반에, 그러니까 리딩 레드니스부터 파운데이션 1까지는 음가를 체득해서 이 소리가 어떤 소리야? 네가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다르다는 걸 식별할 수 있어? 이 소리가 계속 나오다가 다른 소리가 나올 때 이거 버튼 누를 수 있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영어를 아느냐? 뭐 음소를 읽을 수 있느냐? 알파벳을 분별할 수 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패스트 포워드를 통해서 제가 우리 방에 있는 무발 아이들을 비롯한 아직 영어 알파벳을 모르거나 한글을 적지 못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패스트 포워드의 가장 중요한 수혜는 소리로 노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을 소리를 갖고 노는 건데, 자, 우리가 난독이나 조음 치료를 가면 그 세션 안에서 40분의 수업으로 6, 7만 원의 돈을 낸다고 제가 들었어요. 난독 치료하고 계신 분들에게. 근데, 대전이나 저기 세종, 저 밑에 지역에서는 그래도 교육청의 의식이 있어가지고, 성지가 끼고 이런 거를 좀 본인들이 찾아서 해당 센터들에 의뢰를 해가지고 사운드 소리 30분 듣고 포브레인으로 30분 연습을 하는 그걸 교육청 예산으로 기관을 불러서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교육청 안에서 아이들, 이렇게 나머지 공부하는 아이들처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시도 있다라고 하기는 해요. 근데 일주일에 두 번, 어떤 내가 뭐 갖고 있는 책을 꺼내서 막 읽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유창성 매뉴얼은 절대로 아이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수준보다 어려우면 안 된다고.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더듬게 되거나 생각을 되게, 이런 미사여구를 되게 많이 넣게 되는 경우는 내가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할 때 뭔가 생각을 더해야 짚고 넘어가야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의 중간중간을 쉬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언어가 느린데 평상시 일반적인 말도 내가 생각해서 하고 지연돼서 하고 하는데 읽는 스크립트를 선행 수준으로 주거나 아이에게 좀 지나치게 어려운 것을 주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유창하게 읽을 수가 없고 내가 유창하게 읽고 신나게 읽을 수 없는 걸 재미난 활동으로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엄마의 욕심에는 차지 않겠지만 조금 쉽고 재밌고 아이가 부모 앞에서 째부리고 자랑할 수 있는 좀 쉬운 스크립트를 줘서 아이가 재미나게 뭐 연기하듯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스크립트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호브레인 훈련을 하실 때는 그리고 패스트푸드 지금 하면 제가 이번에 몇 분에게 고백을 했는데 제가 패스트푸드 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주의력 결핍이라는 거를 제가 파운데이션 1단계를 하는데 특정 음소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STI라고 하는 음소와 SI라고 하는 음소를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예를 들어 다다라고 하면 이건 되게 쉬운 예시죠. 바하고 다는 예를 들어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다가 바가 나올 때 마우스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스피드예요. 내가 집중해서 듣고 있지 않으면 버튼을 누르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측해서 자꾸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예측해서 이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꾸 오른손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느 순간은 하다가 98%를 갔는데 그 나머지 2%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특정 음소를 못 들으니까. 나중에는 하다가 너무 틀려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제 왼손으로 오른손을 때렸어요. 이거 왜 자꾸 때리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내가 원석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안 되니까. 근데 하다 보면 되게 재미난 건 내가 잘 안 되는 게 내 자식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문렌치가 제일 마지막까지 나왔는데 지금 원석이도 어제야 문렌치가 끝났거든요. 그 단계가. 그러니까 결국 나도 음소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이 있었던 건 원석이나 나나 되게 급하구나. 성격이. 그래서 주의력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겠구나. 아니야, 주의력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겠구나 아니고 주의력이 부족한 걸로 인정을 할게요. 그래서 되게 속상했어요, 한동안. 근데 그걸 10월 9일에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어저께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40일 정도 안에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 원서기보다는 영어를 좀 더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의 상승 곡선이 원서기보다는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 현격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끝이 났는데, 원서기는 나보다 어휘가 부족하고 영어에 노출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아직 몇 구간이 100에 도달하지 않아서 남아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뭘 설명해주지 않아도 소리를 충분히 채워서 듣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임계점에 도달해서 뇌가 그 소리를 식별할 수 있는 큐를 찾으면 그 순간부터 그래프가 되게 현격하게 올라요. 근데 예를 들어 권율이나 지금 같이 하고 있는 5학년 다른 친구가 그 그래프 안에서 초반에 현격하게 올라오는 그래프에 있다라고 하면 그 그래프는 이미 나한테 체득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되게 금방 가는 거고요. 그 금방 간 단계에서 내가 어려운 과업을 만나면 일정 구간 되게 답보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답보하는 그래프의 연습이 뭘로 채워지냐면 내가 소리를 체득하는 총량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아이가 언어를 배웠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내가 엄마라고 쉼없이 말해주죠. 내가 엄마야. 우유 주고 젖 주고 하면서도 내가 엄마라고 얘기하고 뭐 주면서도 엄마 막 이렇게 얘기해보고 한동안은 또 거짓말도 하잖아요. 주변인들에게. 엄마 얘가 나보고 엄마라고 했나 봐. 이렇게 내 귀가 착각을 해서 영유한데 아직 말 못하는데 얘가 말을 한 것처럼 막 내가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영유아 시기를 이제 아이 자녀 키우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엄마를 1000번 연습해서 엄마가 완성되는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포브레인이 주는 효과는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예요. 내가 1000번 연습해야 될 걸 250번만 연습해도 엄마가 완성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쓰고 있는 교육공학 기구의 가장 타겟팅된 목표거든요. 네가 이미 누군가보다 지연된 어떤 갭이 있으니까 이 갭을 시간과 노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똑같은 시간을 들이면 내가 이만큼 쳐져 있고 다른 또래가 이만큼 가 있으면 이건 물리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난 이만큼 결손되어 있는데 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들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냥 하는 연습으로는 여길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연습의 질과 그 총량에 대한 곱하기, 그러니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공학 기구를 병행해서 쓰는 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모발하고 언어가 트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평상시 언어 연습을 할 때 포브레인이나 청지각 기구를 쓰면 연습의 효율이 4배 이상 될 거야 라는 타겟팅 안에 포브레인이라는 게 개발이 됐고 패스트 포워드를 알았을 때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도움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사운드 소리 토마티스보다 포브레인 훈련을 게을리해요. 왜냐면 착용시켜 놓고 내가 뭔가 발화를 던져야 되고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내가 좀 되게 많이 뭐랄까 이게 내가 좀 애쓰고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아이들은 음악 듣는 것보다 포브레인 하는 걸 조금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 소리에 되게 민감한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후각적으로도 되게 노멀하지 않지만, 청각적으로도 되게 노멀하지 않아서,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들리는 소리들을 내가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인지의 결손과 어떤 사회적인 부조화가 생겼는데, 내가 다른 게 아니라 골전도를 통해서 쉼없이 내 목소리를 듣고 주변인의 목소리가 바로 타겟팅돼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 경험 자체는 아이에게 여태까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굉장히 생경하고 새로운 거예요. 그게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러면 아이가 초반에 조금 싫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가 같이 진행하는 걸 즐겁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 두 번째, 초반에 볼륨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는 거. 자, 포브레인 볼륨이 높으면 자극의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여기 울림이 더 커요. 볼륨을 줄이잖아요. 그럼 평상시 좀 높은 볼륨으로 듣던 아이들은
엄마가 볼륨을 줄여주면, 아, 여기 오는 감도가 줄어드니까 포브레인을 착용했을 때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골전도를 누르는 행동을 해요. 왜냐면 골전도를 누르면 더 또렷하게 잘 들리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아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될 때까지 내가 볼륨을 조금 낮춰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패스트포워드에서 리딩 레디니스도 그렇고, 파운데이션 원도 그렇고, 쉼없이 음가를 들려주고 하는데, 초반에 얘가 10분짜리 게임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타겟팅하는 포브레인 훈련을 1, 20분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30분까지 늘려보세요. 라고 권고를 드리는데, 패스트포워드 안에 3가지 훈련이 각각 10분짜리 게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부모인데 아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면 오늘 3가지 프로그램 중에 몇 개를 진행했는지를 볼 수 있죠. 근데 내가 아이에게 포브레인을 착용을 하고서 그 게임을 진행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아, 우리 아이는 오늘 패스트포워드 2개랑 포브레인 20분을 했구나라고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게이지할 수 있지? 포브레인을 얘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체킹할 수 있지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패스트포워드를 알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건 아, 이거 진행할 때 포브레인을 착용하면 어차피 나오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하는 건데 명확하게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따라할 수 있고 그 듣는 효과 자체를 4배 이상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체제로 한 달에서 석 달 동안 이 프로그램 진행된다면 아이가 음소 구별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토마티스 음원을 진행을 하면 우리가 랭귀지라고 하는 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LA라고 하는 랭귀지 음원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한글을 되게 원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랭귀지 음원의 단계를 받았을 때 한글이 원활한 아이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한글 이외에 다른 언어를 되게 쉽게 잘 듣고 배우는 반응이 수반돼서 나타나고요. 아직 한글이 잘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갑자기 조사나 접두사, 접미사를 넣어서 말하는 그런 변화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왜 생기냐면 평상시에 아이들이 대화를 하거나 소리를 들을 때 그 중간중간에 철수와 영희는 이렇게 철수 듣고 영희 듣는데 와와 느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대체로 단어의 나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기술자가 되어서 아이가 단어만 나열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랭귀지 음원을 진행하고 나서의 변화는 그 중간에 그 말의 맥락에 중간에 내가 잘 듣지 못했지만 숨어있는 소리들이 있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게 LA 음원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혜거든요. 근데 패스트포워드 훈련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파운데이션 2에 넘어가니까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그 소리와 같은 소리를 찾는 게 단어가 막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화면으로. 그러면 내가 들었던 소리의 그 단어를 글자와 매칭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서 아, 되게 다각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장애 자녀를 키우기도 하지만 또 집에 비장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영어를 처음에 노출을 할 때 뭐 빨간펜 뭐 이런 거 학습지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예전에는 윤 선생이나 튼튼 영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가지 학습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윤 선생은 파닉스를 너무나 길고 지루하게 오랫동안 가르쳐서 음가 배우다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윤 선생 과정을 6개월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단어 몇 개 알고 문장으로 말 하나도 못하고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튼튼 영어로 영어를 시작한 사람은 처음에 되게 드라마틱하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아이가 노래로 듣고 했던 말들을 문장으로 표현하고 말하니까 와, 튼튼 영어가 윤 선생보다 훨씬 낫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학습을 하다 갑자기 뭐에 되게 깜짝 놀라냐면, 이게 무슨 말이야? 뭐, 네 이름이 뭐야가 영어로 뭐야? 뭐 이런 것들을 막 대답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네임을 영어로 써주면 그게 네임인지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네 이름이 뭐야라는 건 노래로 외웠는데, 이름이 네임이라는 걸 몰라. 네임이라고 써 있어도 이게 네임인지를 몰라. 이걸 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냐면, 나는 노래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런 단어야,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이 음가가 이렇게 돼서 이런 소리가 난다라는 학습 과정이 튼튼 영어는 초반에 생략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말하길래 영어 잘하는 줄 알았더니 책으로 영어를 단어를 못 읽는 거를 뭐 1년 지나서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이 2가지의 문제를
이 패스트포워드에서 잘 맥스미티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리를 듣고 나서 소리로도 식별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안에 단어 학습도 같이 이루어지고 그걸 되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내가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아, 내가 어제 했던 학습과 오늘 했던 학습 안에서 일정 부분이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걸 알고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학습이 진행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어제 파운데이션 2단계로 넘어가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동화를 들려주는데 되게 짧은 문장이 나와요. 그럼 그걸 이제 그 곰이 읽어요. 곰이 읽으면 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가서 축제가 열리는 걸 봤어. 불꽃놀이가 열리고 있는 걸 불꽃놀이가 있을 거라고 들었어. 그렇게 이렇게 하면 그 마지막 문장에 아 불꽃놀이를 볼 때는 뭐 어떤 배경일까? 그럼 밤이어야 불꽃놀이가 보일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문맥에 맞는 단어를 골라서 사진으로 넣는다거나 이렇게 점차 조금씩 이렇게 레벨이 올라갈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문장 전체를 읽고 유추할 수 있고 이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어제 제가 한 단계 높아진 학습을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구나.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10분, 10분, 10분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정해진 속도보다 얘를 빨리 끝내잖아요? 그러면 얘로 할당된 시간은 10분이었는데 내가 생각보다 문제를 빨리 풀면 8분에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10분이지만 나는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리딩 1단계는 나한테는 되게 쉬운 거니까 30분이 안 걸리고 어제도 27분인가 26분인가 안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해진 30분이 아니라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소리를 듣고서 들은 소리와 매칭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찾을 수도 있고 해서 약간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에 필요한 모든 구조적인 활동들이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다 녹아서 질리지 않게끔 할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하루 30분 방학 동안 지나가는데 거의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현재 발화가 없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에게 이 아이가 말을 못해서 언어 치료를 일주일에 제가 4번까지 하는 부모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일주일에 4번 언어를 한다고 해서 언어가 4배만큼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는 자극은 아이가 필요에 의해서 발화의 어떤 동기와 표현의 욕구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책상에서 하는 음가의 연습으로는 그걸 충분히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단어를 많이 알았는데 아이가 발음을 시켜봤더니 소리값을 그렇게 내지 못한다는 건 내가 소리를 그렇게 듣고 있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각 단계별로 어휘를 1000개 채우고 나서 딕션을 연습하고 딕션을 다 한 다음에 단어를 배우고 단어를 다 배운 다음에 문장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면 몇 년이 걸려도 우리가 정상적인 말을 하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하루에 30분 정도를 소리를 가지고 노는 활동을 집에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제가 미리 경고 드린다고 하면 30분을 왜 다 못 채웠어? 라고 말을 하실 거 없어요. 원석이도 제가 이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쁘니까 저녁에 마사지한테 눕혀놓고 할 때가 있거든요. 엎드려서 지는 패스트포워드 하고 저는 등에서 마사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피곤할 때 마사지를 15분만 했는데 얘가 이걸 30분 해야 되니까 마사지 시간이 길어져서 저의 노동이 더 길어지는 부작용이 생겼는데 저도 너무 피곤하고 얘도 너무 피곤하면 원석이가 오늘은 그만하고 잘게요. 그래요. 그러면 그만하고 잘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너무 피곤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이가 그걸 조절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 컨디션이 괜찮을 땐 더 할 수 있고 내가 쉬고 싶을 땐 멈출 수 있고 하는 거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면 부모가 아이와 실갱이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하루에 일정 시간 아이한테 매체 노출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패드를 주든 뭐 학습지를 주든 뭐 또 그런 갑질 많이 하죠. 휴대폰으로 핸드폰 시간 조절해가지고 내가 뭐 하면 얼마 풀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조절하는 주도권을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일단 요즘에 정승재? 왜 수학 1타 강사라고 정승재 아시죠? 인스타에 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던데 요즘 EBS 1타 강사, 뭐 사교육 1타 강사들이 본인들 인스타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태도를 장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해요. 본인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거기 왜 공부하는 어떤 그, 뭐지?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애들 나와가지고 얘 문제점 뭐다 진단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영어 강사, 수학 강사가 나와서 니네가 지금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거나 니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갖지 못하는 태도를 갖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말을 하는데 결국 뭐냐면 어떤 과업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보기 전까진 이게 어떤 거라고 알지 못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치료를 할 때 어떤 감통 선생님을 몇 달 만나고 내가 어떤 언어 선생님을 몇 달 만나고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내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결과가 없었어. 그럼 그게 그 선생의 탓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이의 탓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뭔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건 뭐냐면 서로 간에 합을 맞추고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저 대치동에서 일할 때 저 일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학부형이 계셨어요. 왜냐면 그 동네에서 뭘로 되게 유명한 분이었냐면 선생 킬러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오는 선생을 몇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운. 그러니까 모든 트집이 되면 그 집에서는 뭐 국어 선생도 과학 선생도 수학 선생도 두세 달 안에 한 번씩 선생님 막 계속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한테 만족이 없으면 자르고 다시 고르고 나한테 만족이 없으면 자르고 다시 고르니까 계속 선생이 갈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분의 그 니즈를 아니까 네가 검증한 거는 맞는 거겠지. 너처럼 까다로운 애가 골랐으면은 통과된 거겠지. 제가 그 집에서 12년을 일했거든요. 그 집 아들, 딸들이 12년을 가르쳐서 제가 서초 대치에서 특별하게 학생을 모집하거나 모객하지 않고 그냥 그분이 누구를 연결하면 그냥 연결돼서 하는 일로 제가 거기서 17년을 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였냐면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결과물을 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지각을 하고 뭐 여러분이 밖에서 감통을 하든 언어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치료가 바우처니까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차량이 오니까 이런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치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나의 동선에 맞춰서 내가 필요하니까 내 시스템에 들어오기에 구조적으로 이 학원이 모든 면에서 궁합이 맞으니까 선택된 치료로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반 아이들도. 어제 강의 갔던 그곳에서도 일반적인 부모님들도 다 그런 애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내가 이 아이와 방학이라는 것을 지내는 데 있어서 자, 뭐 짧게 보면 이번 겨울 방학이고 길게 봤었을 때 내가 어떤 과업을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목표 설정이 없다면, 그죠? 여러분은 내년에도 같은 고민을 하실 거고, 후년에도 같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되게 웃긴 게, 고민은 항상 있죠. 제가 어저께 되게 충격받았던 건, 그러니까 수어머니가 학교 학부모에서 부회장을 하고 계신데 아로마를 하니까 이제 그 학부모회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교육청에 이런 강의 할 거라고 등록을 했더니 본인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는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가 저한테 의뢰가 와서 제가 내려갔던 거였거든요. 어제 24분의 학부모님들이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저분은 누군데 강의 끝나는 1시간 50분 동안 안 나가고 저기 서서 계속 듣고 계신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교장 선생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 24명의 부모님들 중에 제가 어저께 한 20명 정도로 울린 것 같아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다 와서 인사를 하고 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자기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 말을 듣고 이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어요. 라고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건 제가 1시간 50분 동안 그렇게 많은 말을 했을 리는 없는데 그분들이 느꼈던 터칭 포인트가 다 달랐다는 거죠.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가 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는 A에서 터칭이 되고 누군가는 C에서 터칭이 되고 누군가는 F에서 터칭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지점에 어떤 변곡점을 맞아서 본인의 인생을 우회할 수 있는 터닝 트랙을 탈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시도가 너무 협소하거나 너무 틀에 박혀 있거나 그냥 남들이 가는 길을, 남들도 이 길을 다 선택해서 하고, 내가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있으니까 맞는 거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치료 여정은 그냥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배를 타고 한없이 바다 위를 떠드는 것과 같을 수 있으니까, 올해는 남은 한 달 동안
아이들의 치료 방향, 그리고 아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내년에 유지되어야 할 치료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패스트푸드 안내해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기적을 부르는 뇌라고 하는 노먼 도이지 책에 토마티스가 한 꼭지가 나오고요. 다른 꼭지에 패스트포워드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책에서 토마티스만 봤던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포워드도 외국에서는 20년 이상 된 언어 치료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한국 애들도 국어 못하는 애들이 있듯이 미국 애도 미국말 못하는 본인 나라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들에게 음소를 체득하게 하고 언어 지능을 높이는 데 쓰는 그런 두뇌 프로그램인데 얘가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음소를 매개로 해서 예를 들어 청지각이 귀를 매개로 해서 그냥 귀는 단지 도구일 뿐 뇌를 자극하는 활동으로 우리가 쓰는 것처럼 얘도 소리를 매개해서 뇌의 네 가지 영역을 증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 정보 처리 속도, 주의 집중력, 순서 배열.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야? 그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이제 어제부터 바뀐 시스템에 뭐가 있냐면 run이라는 단어가 있고 fun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자, run이라는 단어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리고 앞에 r을 빼요. r을 빼고 앞에 fun 그러니까 그다음에 fun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리딩 레디니스 단계를 거쳐서 점차 올라온 아이들은 un으로 on으로 끝나는 이 말 뒤에 r이 오면 run이고 F가 오면 fun이고 하는 걸 이미 체득한 상태로 올라오는 거예요. 빈칸에 어떤 음소가 들어갈지를 게임처럼 매칭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단순히 소리를 듣고 매칭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개수가 점차 늘어나. 그러니까 내가 주의 집중을 하지 않거나 정보 처리 속도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증진되지 않으면 일정 구간에서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그 단계를 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구간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다른 미팅을 하느라고 상세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어떤 이 구역 안에서 12개월짜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1개월, 3개월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마 그 안에 뭔가 자기가 이거를 지속하면서 잠깐 쉬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꼭지를 만나게 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개월, 3개월을 넣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12개월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단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3개월까지, 3개월짜리 두 개를 묶어서 소폭 더 할인이 되는 6개월 코드를 만들어서 지금 탑재를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6개월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방에 지금 이민을 가시거나 아이하고 외국에서 몇 년 살아볼 계획을 갖고 계셔서, 나도 영어가 필요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아이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6개월짜리를 아이 통으로 아이 걸로 하지 마시고, 엄마가 영어에 이슈가 있는 분들은 그냥 아이하고 분리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6개월을 통으로 하면 내가 수업을 하는 날, 안 하는 날 상관없이 날짜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 거 3개월을 진행해보고, 내 거 3개월을 진행해보고, 그러면 내 거 그래프도 보이고, 아이 거 그래프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 원석이가 되게, 그걸 갖고 되게 많이 경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본인보다 높고 하면은 저를 좀 견제하고 막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하고 재미나게, 게임처럼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 구간에서 뭐가 있냐면, 내가 생각의 흐름이 생각보다 자주 끊기는구나. 왜냐면 업무가 되게 많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개인톡을 하다가 톡을 놓치는 일이 상당히 빈번하게 있는데 왜 그게 빈번하게 있냐면 이 톡을 읽고 있는데 다른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톡이 되게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면 밀려 있는 와중에 그 톡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인 거죠. 근데 그게 중간에 다른 일 하다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원래 주의력 결핍이었던 게 아니라 일이 많아지면서 주의력 결핍이 되어가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요 근래 하는데요. 되게 신기한 게 문제를 막 듣다가 소리의 오류를 놓치고 내가 이렇게 그 신호를 못 받고 타이밍 지연이 생기면 반드시 그 순간에 내가 알아차리게 돼요. 나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 지나갔구나라는 걸 내가 식별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종종거리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뭘 하다가 의식의 흐름이 끊기면 막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이거 하다 아까 거 생각나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막 이랬는데 그 순간이 저에게 캐치가 되는 게 전 그게 솔직히 되게 신기했고 제가 도테나 이번에 컨벤션을 하면서 컨벤션이 11월 10일이었는데 제가 10월 9일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기 때문에 컨벤션에서 스피치를 했을 때가 패스트 포워드를 진행한 지 한 29일 정도 됐을 시점에 제가 컨벤션 스피커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뭐 그런 강연 자체의 특징이 스크립트를 다 제출하긴 하지만 원래 강의 자체를 스크립트를 보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는데 되게 신기했던 건 뭐였냐면 제가 평상시에 말이 되게 빨라요. 되게 많이 빠르고 남들은 뭘 신기해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끊기지 않고 쉼없이 끊기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 속도가 힘들지 않으니까 내 말이 많이 빠르구나라는 거 자체를 제가 의식하지 못해요. 근데 그날 제가 한 20분 정도 스피치를 했는데 평상시에 제 스피치를 들었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은 하나도 안 떨고 하나도 빠르지 않게 잘 말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그날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고 나름 되게 많이 버벅였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느꼈을 때 내가 그 행위를 하는 말을 하는 행위 자체에서 평상시보다 다른 속도와 다른 템포, 다른 차분함이 느껴져서 평상시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이런 피드백을 꽤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나의 속도 조절의 큐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속도 조절의 큐가 제일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 ADHD 아이들이죠. ADHD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위가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말을 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이미 머릿속에 다 막 꽉 차 있기 때문에 친구가 앞에서 말을 마무리할 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자꾸 얘가 하고 있는 말을 끊어먹는 거죠. 중간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서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ADHD 성향 친구들하고 이 대화하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어떤 템포 조절이나 그리고 뜬금없는 맥락 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난 내 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하는지를 잘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조금 더 정연하고 니트하게 시간을 주면서 하다 보니까 뭔가 티키타카가 이전보다 잘 되고 맥락에 맞는 대화가 이전보다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의 데이터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녹아지면, 그래서 예를 들어 자폐 아이들, 지적 아이들, 또 ADHD 아이들, 또 제가 이거를 일반적인 아이들에게도 홍보를 할 거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의 영재군, 영어 학습을 몇 년 이상 한 아이들, 뭐 영어 유치원 다녀서 어느 정도 기능이 나오는 아이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할 거여서 사실 우리 방에 가격적인 혜택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프로그램이 훌륭한 것 대비 아직 우리나라에 전격적으로 보급이 되어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반 가족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나오는 임상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어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 가족들의 성장을 통해서 패스트포워드가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홍보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내용이 우리 MOU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돌려 말하면 우리는 가격적으로 조금 더 혜택을 받는 거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홍보하거나 주변에 어떤 파급할 수 있는 어떤 시너지가 없었는데 우리 방의 성장을 통해서 주변에 보급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서로에게 윈윈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서로에게 이제 주어진 그런 수혜를 잘 누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대체로 엄마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본인 계정으로 가입을 하면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브레인 엔조이 전용몰이 안 보여요. 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어차피 패스트포워드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브레인 엔조이의 가격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왜 얘네만 특별히 싸게 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회원 가입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브레인 엔조이라고 하는 추천 코드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수기로 이 회원은 이 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채널을 바꿔주는 거고요. 바꿔주고 나서 그때 로그인을 하면 브레인엔조이 전용 샵이 보이게 돼요. 그때 제가 지금 청지각방과 5년방에 조금 다른 코드를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5년방을 만들 때 이 방에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조력하는 분들에게 우리 월 회비 10,000원씩 내면서 그 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밖에서 치료 정보, 밖에서 얻는 인지적, 운동, 뭐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나눠주고 싶다라는 취지로 만든 방이고 그 방에 10,000원이라는 회비가 있기 때문에 뭐랄까 이분들에게 뭔가 선택해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이 방에 녹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대표님에게 부탁해서 이 방은 조금 더 할인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각 과정이 5,000원 이상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브레인엔조이 5년방에 10,000원이라는 회비를 냈지만 5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방에서 얻는 수혜는 500배 이상이 될 수 있게끔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만약에 5년방에 계신 분들은 5년방 코드를 넣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5년방에 입장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방에 들어오셨다면 막 그 분 중에 패스트푸드 이용하실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5년ban 코드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번 겨울방학은 되게 대대적으로 여러분들과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도 같이 배우면서 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거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좀 많이 볶아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꺼이 볶여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5년방 여러 가지 과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패스트포워드 들어오신 분은 거기 대표님, 운영이사님, 그리고 그리고 해당 당사자, 그 네 명의 단톡방이 일단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가입하고 나서 2달 정도, 2달도 솔직히 길기는 해요. 우리가 뭐 몇 주 안에는 그 프로그램을 다 대체로 파악하게끔 되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연말까지 이 시스템을 어느 정도 적응할 때까지는 해당 방에서 언제든지 궁금한 걸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건 그 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하다가 5년 정도 이후에 저희가 이 방이 종결을 하고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나도 일을 하기엔 너무 나이 들었어라고 만약에 은퇴라는 걸 하게 됐었을 때 이 아이들의 나이가 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막 이렇게 됐었을 때 그때 브레인앤조이에서 내가 청지각하고 패스트푸드하고 아로마하고 마사지하고 이게 내 인생에 되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쳤지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저는 되게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깨작깨작 그냥 남들이 하고 있는 거 나도 하고는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태도로는 불가능해요. 자, 우리가 똑같이 사운드 소리를 하고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같은 결과를 내지는 않죠. 그죠? 그냥 내가 대충 아는 거, 나 좀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남들이 똑같이 사운드 소리를 100배 뽑아먹고, 토마토 소리를 100배 뽑아먹고, 패스트푸드 100배 뽑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흉내만 내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나 하고 있다고, 발은 담가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양육하러 오셨던 분들에게 했던 되게 아픈 말이 있어요. 저도 전업엄마는 아니고, 저는 남편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집의 가장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전업 엄마가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엄마도 직업이에요. 그쵸? 그러면 직업인답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엄마일 뿐인 게 어딨어요. 엄마가 제일 중요한 직업인데. 그쵸? 낳았으니까 엄마고, 엄마는 내가 선택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아서 내가 엄마가 되었다면, 저는 어떤 부분에서 부모는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발달장애 아이를 낳았는데, 기르고 먹이고 치료하고 있으니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곤란해요. 왜냐면 그 기본을 다 하고도 추가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형격한 격차라는 게 생기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는 될 만한 아이였으니까라는 말로 대충 우리가 포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12년을 봤다고 했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 아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아이들도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여정 자체가 되게 한결같고 지속적인 분들이 반드시 뭔가 그 안에서 일가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대충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있죠. 저 아로마도 네. 가끔씩 생각날 때 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로마가 비싼 거예요. 자, 제가 한 달에 9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5만 9천 원, 5만 5천 원에 받아왔어요. 그쵸? 내가 한 달에 스타벅스 10잔 먹으면 6만 원인데, 그쵸? 나는 내 커피 먹는 데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데, 내 새끼가 이거를 잘할지 모를지 모른다고 이거 5만 원 아깝나? 6만 원 아깝나?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그리고 내가 돈에 대한 어떤 값어치는 충분히 누려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효용 가치는 충분히 타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 아이가 발달장애여서 내 아이에게 언어가 필요 없어요? 내 아이가 발달장애여서 영어를 배우는 기회가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때 아이의 발달 장애를 핑계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아이는 장애지만 그냥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양육이 일반의 양육과 크게 다르면 안 돼요. 다른 아이들이 해야 하는 경험이라고 하면 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다른 아이들이 내 자식의 또래 하는 경험을 너무 모나지 않고 주변인에게 너무나 좀 눈치 받지 않으면서 내 아이도 누릴 수 있게끔 내가 노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고민인 거고요. 사실 제가 어저께 그 말을 하다가 그 부모님들에게 했던 얘기 중에
그분들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말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의 장애인들의 부모를 많이 곡해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특별하게 못하고 특별하게 이상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낳는다는 그런 편견을 가졌던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만난 저를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지나치게 못하거나 지나치게 이상한 라고 생각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밖에서 만나고 있는 장애인의 가족, 그 장애인의 대상자, 그 장애인의 부모도 그냥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만난 양희정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장애 아동이나 장애 가족을 만나서 응대하는 데 있어서 편견 없는 시선이 되는데 그냥 오늘 이 수업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내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커나가면서 점차 사회에서 소외되고 더 이상 갈 곳 없고 이런 환경에서 살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자녀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실 수 있게 우리가 내 아이의 사회적 경험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증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야 우리 아이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줘야 하지? 라는 걸 그들이 고민하니까. 그죠. 고민하려면 마주쳐야 되잖아요. 근데 마주치려면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은 약간 여러 가지 방향성 안에서도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부모님들이 뭔가 조금 더 그냥 내 자식을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다. 이 문제를 남들이 눈치채지 못해야겠다. 그거는 공격이 아니고 방어죠. 그렇죠? 하지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있는 거를 지키기도 급급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선 상태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을 갈 건지를 쉼없이 생각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 안에 되게 좋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오는 이유가 제가 단 한 가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잘 살고 싶은 거. 내 새끼가 그냥 어디에서 소외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그냥 또래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새끼에게도 응당 당연한 것으로 지급되고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야지.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 방에 있는 애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좋아져야 부모님들의 삶이 편안해지니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매 순간이에요. 솔직히 잠자지 않는 시간 빼고는 매 순간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이 좀 많아지고, 나는 좀 힘들어지고, 여러분들도 저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나랑 같이 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 같이 해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내가 하는 일을 책임지지 못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뭘 했었을 때, 이거 양의정에서 실패했네.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뭘 섣불리 잘 하지 않지만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는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선택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꾸고 너와 같이 잘 지내고 싶고 잘 살아가는데 내가 너와 같이 협업하고 싶어라는 대상자로 누군가를 픽했다면 아마 그 관계는 되게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로 갈 거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노멀하고 평범하게 잘 자라는 건 단순히 그냥 누군가의 자식이 성공하고 성장하는데 내가 좋은 시드가 됐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내가 틀린 길을 가지 않았다는 내가 선택한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사명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성질과 기구, 나에게 대여하신 토마티스를 이왕이면 제가 여러분 자녀를 꼼꼼히 생각하고 담아주고 거기에 뭔가 이번에 뭐 어떤 변화가 생길까? 더 좋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것처럼 제 마음에 적어도 80% 정도는 여러분이 체감하고 되게 정성껏 해당 요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작점은 몇 개 찍히지 않아서 이 아이의 앞으로의 패스트포워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명확하게 그릴 수는 없을 거예요. 20일 정도는 지나고 20일 정도는 데이터가 나와야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겠구나. 그리고 제일 다행인 건 아이가 어떤 음소를 못 듣는지, 어떤 구문을 못 듣는지를 데이터가 분석해 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수기로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먼저 진도를 가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에 필요한 자료는 5년방에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갑작스러운 줌 미팅이어가지고 바쁜 시간에 못 들어오신 분들 많았는데 요법이 궁금하신 분들은